네, 이 자리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박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재판인데요. 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1월 달에 기소가 헌법재판소로 온 이후에 네. 이미 작년에 2번 정도 준비 절차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3분의 헌법재판관님이 쟁점이 뭔지 정리를 했죠. 예. 드디어 이제 전원 재판부에서 이제 오늘 변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이 많습니다만 다른 사건은 서면으로 합니다만 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양당 국가와 상대방이 나와서 변론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사건이 됐고 네. 결국 오늘은 마치 기소했을 때의 공소 사실의 요지를 얘기하듯이 네. 오늘 법무부 장관님이 어떤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 그 내용 자체의 요지와 취지를 간단히 할 건데 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이 한 개가 아니고 본안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을 해달라는 것과 또 그거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그 처분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청구 취지와 요점을 아마 15분 정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통진당 측에서는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한 15분 정도 구두로 변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어떤 증거 제시를 하고 그거에 따르는 입증 절차가 있을 것인데 네. 앞으로 몇 차례에 더 걸쳐서 이런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 입증할 것이 있는지는 오늘 대충 큰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몇 차례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아시다시피 올해 6.4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본안 이외에 앞서 있던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만약에 국가의 요청을 받아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바랄 것이고 지금 통진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상당히 큰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오늘 변론을 봐야지 지금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사실 네. 알기 힘듭니다. 다만 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시다시피 쌍둥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이죠. 네네. 그 사건이 이른바 정당의 활동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아마 지금 어제 43차 변론에 보니까 아마 2월 21일쯤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네. 아마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서둔다고 하면은 어떤 1차 수원에 있는 1심 법원 판결이 난 이후 그리고 이 선거에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기 전쯤이면은 본안은 모르지만 가처분 판단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조금 전 황교안 네네. 장관, 이정희 대표가 네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봤는데요. 네. 자, 지금 두 사람 표정이 어떨지 참 궁금하고요. 예.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직접 장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청구권자가 정부죠. 법률상 정부를 대리해서 법무장관이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직접 변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부와 대리를 합니다만은 황교안 장관이 법률적 대리인 정부를 대표해서 네. 법무장관 직접 참석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 번호가 보니까 2013 헌다1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직접 법무장관이 참석을 했고 네. 또 15분 정도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 변론이 있을 때까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재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통합진보당 측에서도 일단 이정희 대표가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된 부분과 정당 해산 심판의 부당성 위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 당이 주장해왔던 것을 동일선상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황 장관이 변론에 나온 만큼 당에서도 이 대표가 직접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웃는 얼굴인데요. 부드러운 얼굴로 일단 입장할 때는 이정희 대표 지금 네네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최대 쟁점은 이 심판 청구 사건의 최대 쟁점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알맹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송이란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알맹이인 실체적 내용과 또 그것을 소송을 한 건 또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 8조에 보면은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정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기관지나 어떤 교육의 어떤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과연 반하느냐. 결국 지금 보면은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김일성 그 전 주석의 이 주장한 어떤 그런 실질적 의미로서의 어떤 사회주의로서의 민주적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의미를 하느냐. 네. 그거를 두고 굉장히 큰 그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목적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인 것이고 어떤 활동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정당이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이석기 의원과 아로 조직의 어떤 그런 국가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그 내란 사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헌법에 정해진 목적을 참절하고 국토를 참절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최근 그 2,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건을 예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학회에 용역을 줘서 예. 그 헌법재판에 있어서 특히 이와 같은 어떤 그 정당 해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할 경우에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서 해산할 수 있느냐 했는데 예. 정당 대표뿐만 아니고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활동 그리고 당원들의 활동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로 조직의 모임 자체가 거의 99% 이상 통진당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네. 본인들 스스로도 통진당의 모임이었다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형사 사건의 유무죄가 이 그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그 해산 여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실체적인 내용에서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 변호사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준비기를 통해서 쟁점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있는데 그건 예. 뭐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2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족 기본 질서를 위배했느냐 만약에 위배했다면 위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예. 그런 문제. 그 두 번째 지금 수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로 사건이 통합진보당의 과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 사건이 만약에 그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구성원들이 과연 통합진보당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전체 활동과 연계되어 있느냐. 이 2가지가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원이 다 참석했다고 하는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하면 결국 14명 중에 9명 이상이 9명이. 위원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일반적인 그 같은 경우에는 위원할 때는 과반수만 되는 것입니다만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 절차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씩 드리면 이제 그 양쪽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배했냐 여부를 많이 다툴 텐데요. 바로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헌법 8조 사항에 그 정당이나 목적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을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죠. 통진당이. 그러니까 민노당의 통진당의 강령이라든가 또 활동 내역 출범 과정을 봤을 때 사실상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고 그 민노당 통진당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통진당 측에서는 그 헌법이 정한 그 정당법 37조 1항에 보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자의적인 정당의 해상 청구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4명 중에 9명 말씀하신 이런 취지 자체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보다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박순표 기자. 박순표 기자는 저희 고정 패널이라서 정치 부기자인데 나왔고 이따가 또 지방선거 네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